네, 오늘 첫 번째 시그널 픽에서는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 재판하면은 이긴 최고를 또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직접 증인으로도 출석을 하셨죠. 네네네. 거기서 좀 지켜보신 느낌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그 이제 호주 트램 연수 단체 사진을 공개했었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직접 나와서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그리고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소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네. 들어가서 이제 재판의 분위기를 좀 봤는데, 그때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얘기했던 조작론이 굉장히 쟁점이었었습니다. 재판에서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 대표와 변호인은 왜 이걸 사진을 잘랐느냐, 이건 조작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증인이 생각하는 조작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 네. 재판장님한테 그랬죠. 아니 재판장님,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옆 사람한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걸 조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작이라고 한다면 있는 공간에 없는 인물을 합성해가지고 만든 것을 조작이라고 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재판장님 수긍하시면서 네. 이재명 측 변호인을 혼내셨어요. 아, 혼났습니까? 네, 본질과 벗어나는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이미 조작론은 배척이 됐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뒤끝이 남아있는지 조작론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을 좀 유지를 하려는 느낌이 들어요,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긴 최고 같은 경우는 1심 결과도 사실은 사람들이 예상한 거에 비해서는 좀 중형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2심에서는 더 강한 형량으로 바뀔 거다 이런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1심이 알아보면은 중형이 아닌 게 2023년 7월에 네. 이 선거사법에 대한 양형 기준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벌금형이 기본이었다면 바뀐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으로는 이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가 기본이 징역 10개월이거든요. 기본이. 예, 그래서 감경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가중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네. 기본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오히려 후한 판단, 너그러운 판단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집행유예까지 받았었으니까 네. 2심에서 더 강한 형량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전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 간에 이렇게 사인 간의 친분이나 일면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대장동이라는 개발 비리에 있어서 어떤 구성원의 요건, 관계들을 검증하는 재판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대장동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재판이 대장동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면밀하게 고려가 된다면 이 심에서도 좀 더 형량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보는 거죠. 하긴 좀 세세히 따져보면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무죄가 된 점이 있어서 그게 또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나올지는 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 주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 이것도 내용은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예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공직선거법 재판보다는 구형이 세니까 세죠. 3년이잖아요. 훨씬 더 강한 선고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양형 기준상으로는 감경 사유가 네. 이제 반성 내지는 우발적 범행인데 반성은커녕 지금 잘못이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김진성 비서한테 몇 차례나 통화하면서 네. 자신의 위증을 교사한 것을 보면 감경 사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양형 가중 사유에는 이제 동종 범죄, 그러니까 무고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고, 우리 정치 시그널을 듣는 많은 애청자분들이 이재명 대표 SNS에 올려진 그 김진성 비서와의 녹취록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과연 그것이 실패한 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위증 교사인가. 그 면밀히 들어보면은 교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3분 40초, 제가 기억하는 분초수가 그겁니다. 3분 40초. 3분 3분 전체 40초. 녹취 중에 3분 40초쯤. 네, 3분 40초쯤 그리고 18분 12초인가 그럴 거예요. 예. 이게 몇 번이나 김진성 비서한테 이재명 대표가 네.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은 검찰도 성남시도 KBS도 이재명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몰아야지만 이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좀 말해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자신의 검사사층에 대한 어떤 성찰이나 반성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흐른 사건이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걸 어떻게 위증 교사로 보죠. 반면교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반면교사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들으신 분들은 확실하게 위증 교사이다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센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들어보는 거는 제3자가 그냥 듣는 거고 그걸 직접 들었다는 당사자도 나 그래서 위증했다라고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네. 사람도 교사라고 느낄 텐데 느꼈고 그렇게 통화를 한 당사자도 이거 예. 교사라고 말하는 마당에 네. 본인 이재명 대표만 지금 실패한 교사다, 단순한 의견이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재판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25일 선고 결과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이기인 최고께서 얼마 전에 SNS 올리신 글을 보니까 김문기 씨 이제 고 김문기 전 처장의 유가족이 직접 연락을 네. 이기인 최고에게 해온 것 같아요. 네. 1심 선고 결과 보고 유족들이 좀 어떤 얘기를 전해주셨는지 궁금한데 뭐 일부 공개는 해주셨지만 네, 선고 전에도 몇 번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뭐 메시지를 주고 받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선고 직후에 그날 밤에 이제 아내분께서 직접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직 판결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증인으로 자처해주신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면서 어떤 본인의 심경 그리고 가족이 처한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매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올해 이제 따님이 수능을 봤는데 수능 시험장에 이제 숨쉬는 비상약을 챙겨갈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이 선고 전에도 사실 그 아버님을 따라간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따님이요? 예, 따님께서 네.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성남시가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대장동 사건에서 빼려고 했는지도 이해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고 김문기 씨가 집에 와서 아내분한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의심스럽다고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종합적인 말들까지 해주시면서 심경을 네. 전해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좀 그래도 점점 좀 위안을 좀 받고 이렇게 일상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지금도 이게 아픈 기억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기 전 처장 발인 날 네. 공개된 게 이제 대선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기 때문에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가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에 맞춰서 이제 맞아요. 춤추는 영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시에도 가족의 어떤 입장이 좀 전해지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고 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때 또 이제 노모가 상당히 좀 너 가슴을 친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 크리스마스 춤춘다 이것보다 그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그 사실 자체가 김문기 씨를 안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성남시 의원 시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쭉 봤거든요. 본인과 친하지 않고 일면식이 없는 직원들의 부조 내지는 경조사도 다 줍니다. 그 정도로 다 챙기는. 다 챙기는. 네. 그러니까 챙긴다라는 목적보다 자연스럽게 경조금을 내고 부조금을 내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자연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김문기 씨의 장례식장에서는 이악 물고 나타나지도 않은 데다가 네. 부조금도 안 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장동 사건에서의 김문기 씨 핵심 관계자들을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한 증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오히려 뭐 그냥 선거 캠페인에 동원돼서 뭐 춤추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와보지도 않은 부분. 네, 그게 그러니까 더. 크리스마스에서 춤춘 것도 그렇고 예. 장례식장에 이악 물고 오지 않은 것도 그렇고 네. 업무 추진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 일반 하위 직원들의 경조 부조금을 챙긴 것도 그렇고 김문기 씨한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김문기 씨를 알고 있지만 끝끝내 부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 국민의힘에서 강승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고 김문기 처장도 그렇지만 뭐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있고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좀 연관된 분들, 네. 그 사실을 좀 알만한 분들 중에 좀 숨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대놓고 이게 이재명 관련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좀 하는데, 물론 이 표현은 조금 그 거부감을 느끼시는 국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문사라는 단어 자체예요. 근데 이기인 최고가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그 6명 중에서 대장동 내지는 이재명 의혹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분도 계시기는 해요. 예. 네, 이렇게 뭐 대장동 개발 내지는 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분이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제가 조금 의아했던 건 전영수 비서실장이거든요. 예. 유한기 본부장도 마찬가지지만 전영수 비서실장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인 시절에 이제 3급 공무원, 이제 최고 실장 자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임명됐었던 분이기도 하고, 이재명 시장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앞서서 방어했었던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대북 송금 수사를 받다가 돌연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유서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있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그만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유서를 썼는데 대북 송금 수사를 받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압박을 받았는지가 사실 개연성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네. 구체적인 이유 같은 것들이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수 비서실장에 대한 그 수사의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좀 특검 내지는 이런 진상조사위원회 별도의 위원회 차원에서 좀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라기보다는 일부 좀 그 개연성이나 연관성이 좀 드러나지 않은 네. 조금 의심되는 부분은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 네, 전용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 때 그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사진, 네. 이기인 최고가 제출하셨던 그 사진, 이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때 공개하실 때요. 이게 이 정도로 유죄를 뭐 결정짓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때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때 이제 하위 직원이라서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라는 그 말에 제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예. 아니 제 방에 김문기 씨가 와가지고 몇 번이나 이재명 시장에 대한 친분을 인증하기도 했었어요. 또 회의록에서도 백현동 대장동은 아니지만 제 지역구인 서현동과 관련해서 직접 보고했다라는 회의록까지 남겨져 있는 마당에 그리고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민관 합동 개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남시 측의 이익을 민간 기업으로부터 주장해야 되는 유일한 이사가 김문기 씨였거든요. 그 말인즉 민간 합동 개발을 공약했었던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김문기 씨가 이재명의 공약인 셈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니까 쓱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공사한테 본인들의 컴퓨터에서 다뤄졌던 모든 파일을 전부 다 가져오라고 자료 제출 요구했고 그 수많은 파일 중에 섞여 있었던 건데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자꾸 이렇게 정치적 수사를 통해 가지고 부인을 하는데 그것에 반박할 수 있는 건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한 장의 증거나 사진 자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거짓말로 유죄를 입증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의 파급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그게 전체 사진도 같이 공개를 하셨었고 네. 그 중에 좀 확대된 더 잘 보라는 취지로 조금 더 확대된 사진도 공개를 하신 건데 그 로얄 보타닉 가든에서 11명의 단체 사진을 예. 함께 공개를 하면서 그쵸. 이 사람이 고 주장을 김문기 씨다, 공개하신 유당규 건데, 본부장이다, 김진욱 비서다, 이재명 시장이라고 같이 동시에 공개를 했는데 네. 그것만 뽑아가지고 조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근데 이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재판부는 당연히 이 말을 기각하고 배척하죠. 그렇죠. 단체 사진도 같이 올렸는데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 조작이라는 표현을 만든 이게 아마 변호의 논리였을 텐데 그게 좀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은 없다. 예.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대로의 문장을 완성해 보자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을 했다. 사실 골프를 쳤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요. 재판부도 그걸 판단했을 거다. 바로 캐치를 했고 뭐 당시에도 물론 이제 증인으로 나가셨을 때도 바로 이제 변호인을 꾸짖을 정도로 네. 그 논리는 좀 재판부가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말라. 본질에서 벗어났다 보셨고 예.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대선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사실 여러 가지 이긴 최고를 통해서 나왔던 여러 기사들이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재명 저격수라는 이름으로도 좀 불리셨었잖아요. 네. 좀 활동 남는 다른 기억들도 좀 있으신가요? 단독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기억이 네. 나는 거지. 김문기 씨의 사진처럼 핵심적인 자료를 공개했던 비근한 예 중에 하나가 성남FC 관련해서 성남FC의 이제 그 사건의 본질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남FC의 후원금 받은 것이 두산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병원 용지를 상업 용지로 바꾸는데 그 대가성으로 후원을 줬다라는 것이 이제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지금까지는 없었었는데 예. 성남시 인수위 시절에 이제 제가 인수위원 활동하면서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한테 두산과 성남이 오갔던 모든 공무원들 수량의 제한 없이 다 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인수위원들 다 퇴근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밤까지 이렇게 한 장 한 장 수천 장 다 검토하다가 그런 공문을 발견을 한 거죠. 네. 만약에 두산이 사옥을 짓게 되면 용도를 변경해주게 되면 성남FC의 후원을 검토하겠다라는 그 한 장의 공문을 발견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SBS에 저희 전달을 해줬고 네.
채널A에 주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채널A에도 많은 걸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원종진 기자님께서 그걸 단독 보도하는 바람에 네. 그때 이달의 기자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 이달의 기자단까지 주셨어요. 네. 그래서 채널A에 주셨어야 아마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재판에서도 유효하게 이제 자료로 쓰여지면서 네. 수사와 재판의 속도가 붙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경합이 되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공직선거법 재판이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개문발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도 않아도 되고 앞으로의 어떤 재판 남은 심리에서 좀 정치적 어떤 사법 압력 없이 이렇게 네. 좀 투명하게 법 집행을 잘 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합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이 부분도 혹시 좀 살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뭐 어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좀 조목조목 뜯어 보니까 상당히 좀 그 이 정도까지 해서 썼어야 하나 할 정도로. 아 근데 그게 네. 경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성남시장 시절부터. 시절 때도 업무 추진비는 사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현금으로 뽑았으면 안 되는데 현금으로 뽑았었다라는 그 주장도 제가 해가지고 기사도 많이 됐었었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살고 있는 그 순회동 집에 앞에 있는 과일집이 있는데 거기에 막 한 차례 수십만 원씩 쓴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이거 이른바 카드깡 아니냐라는 의혹을 몇 번이나 제기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제 핸드폰 녹취록에도 모 퇴직 공무원이 그 당시에 공무원이었다면 비서실에서 업무 추진비 유용한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다라는 취지의 녹취가 지금 있거든요. 네. 경기도에서 유달리 새삼스럽게 불거진 게 아니라 성남시에서부터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소가 늦은 거다. 네. 그리고 유죄는 분명히 성남에서부터 해오던 그때 습관대로 그대로 갖고 간 경기도 거죠. 지사 때도 했다 이렇게. 배소연 비서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 이 김혜경 씨의 어떤 지시와 암묵적인 어떤 이런 그것을 두고 업무 추진비를 쓴 거고 또 경기도에서만 지금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아마 성남시까지 아마 그 금액을 더 수사해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면 아마 더 큰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유죄 선고 이후에 오히려 더 나는 뭐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민주당 주변에서는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이런 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신의 사제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 사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압박으로 느낄 만하거나 아니면 좀 조롱으로 느낄 만한 표현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사법 불복 수준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지금 1심 선고의 판사들 사진까지 인터넷에 돌려가면서 네. 사실상 조리돌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을 죽이는 팀킬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니 빨리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적정하게 반박할 건 반박하겠다는 정도의 어조만 가져간다면 2심 선고에서도 혹은 남은 재판에서도 그 양형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사법부를 이렇게 조리돌림하고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이재명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을 가속화하는 팀킬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보니까 야 5당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좀 민주당이랑 장외 집회를 시작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물론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목적보다는 이게 조금 동력이 약해질까 봐 네. 이제 정권 규탄 집회를 좀 이어가자라는 취지 같아요. 근데 개혁신당은 동참하시진 않는 것 같던데 개혁신당 스탠스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 집회가 누가 봐도 탄핵 빌드업 집회잖아요. 예. 그리고 사법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집회이고요. 이런 정치적 집회에 저희가 왜 참여합니까? 그리고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저희 3명의 의원들 찬성한 바 있고요. 그런데 탄핵됐다고 해서 그 순기능을 국민들이 과연 알고 계실까? 박근혜 정부 탄핵되고 나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사실 잘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예. 그 계층과 세대로 지역으로 갈라놓고 지금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집회에 동조할 수 있는 중도층의 국민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저는 네. 그런 여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이런 정치적 집회나 이런 장외투쟁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국회에서 할 말은 하고 싸울 건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